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정말 이 한파가 좀 굉장히 오래 가고 있고 혹독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좀, 그렇습니다. 어, 좀 저녁을 퇴근하시고 저녁 바로 드시고 오시기가 시간이 아무래도 좀 시간적으로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또 오늘도 강의 잘하고 오셨으리라 예, 또 믿습니다. 예, 저 또한 또 오늘 생업으로서 저도 또 터키어 강사로서 좀 이제 다녀왔는데 좀 이제 아,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지만 네, 또 결국은 그 하루도 지나갔습니다. 네, 네, 신혜영 강사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장필호 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거 별 말씀을. 예. 예, 김한주 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저기 이제 요 7시 요 시간대에 전철 타고 이동 중이시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 부분 감안하고 있겠습니다. 예, 저기 잘 그 이동하시면서 나중에 좀 저기 자리 잡히시면 그때 틀어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신혜영 강사님의 경우에는 저기 이제 예, 하루 좀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결석을 좀 이제 그 제가 양해를 해드렸고, 그 대신에 이제 신혜영 강사님은 좀 더, 이제 좀 더, 물론, 우리 모두 그렇겠지만, 목숨 걸고 좀 이렇게 좀 이 강의를 이제 남은 강의 5번 다 참여해 주시는 형태로 마음을 다지셨고요. 그리고 예, 조금만 저기 뭐, 일 해결하고 카메라 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저기 정기영 대표님이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늘은 저와 함께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업을 시작을 하겠고요. 예, 오늘은 2일차입니다. 오늘은 이제 6분의 2에 해당하는 날인데요. 일단은 오늘과 내일, 예, 오늘과 내일의 경우에는, 따로, 저기, 이제 그 자존감, 진단을 하지 않고, 이제 좀 수업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제 계속 3시간 달려갈까 해요. 왜냐하면, 이제 휴먼의 본질과 공식을 좀 이렇게 좀 더 파헤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이번 주와 이번 주에 오늘과 내일이 있을 거거든요. 오히려 오늘과 내일의 수업을 통해서 장필호 강사님과 김만주 강사님의 경우에는 이제 미리 한번 받아보셨지만, 이게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게 나아가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또 좀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어, 오늘 이제 참여하신 신혜영 강사님 그렇고, 오늘 안정희 강사님의 경우에는 따로 또 보니까,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제 분당과 대구로 오가시면서 지금 좀 출퇴근과 출장과 이런 일들을 하신대요. 그래서 또 좀 이제 내려가시는 이제 차 타고 이동 중이실 때, 좀 이제 이걸 하게 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최대한 참여하셔서 뭐 소통하시고, 좀 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그 출석을 인정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좀 초반에 갑자기 6명을 모아놓고, 한 분을 이렇게 갑자기 좀 제가 뭐 이제 내보내게 했을 때에, 이제 차 떼고 포 떼고 보면은 이제 너무, 좀 이제 그 엄격한 거 아닌가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휴먼이 너무 좀 혹독하고 좀 엄격한 거 아닌가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그냥 이제 무음성, 무영상으로 이제 그냥 수업만 그냥 이제 이렇게, 듣겠다고 하는 것은 좀 저희 취지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도저히 그게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예, 이제 그 다음을 기약하고 포기하는 게 낫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강사님들이 아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눈짓, 표정으로부터 나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신호를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강사 그런 생활, 그러니까 뭐 소위 이 바닥 생활을 지금 이제 10년 이상 하시는데 이제 또 길게는 더 길게는 또 몇십 년 하셨어요. 예, 근데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반응이라든지 또 그들의 어떠한 그런 이제 마음가짐에 우리 목마른 사람들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소통하면서 이 과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휴먼 인큐베이터에서 이 자존감을 보는 어떤 그런 관점, 안목을 함께 좀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2번째 시간입니다. 특히 이런 이제 장필호 강사님과 그 김한주 강사님에게 이제 이걸 해석해 드리면서 이제 그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때도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진짜, 그래서 진짜 그 제대로 그 진단 결과를 해석하고 하면은, 기본 해석만 제대로 하더라도 최소 30분에서 40분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상담의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제 1시간이 기본이고, 이제 자존감만 가지고도 1시간이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회계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오늘은 그 자존감의 어떤 그런 이제 관련된 개념 정리부터 좀 자존감을 그 보는 거, 자존감에 대한 그 진단 분석 공식과 그 순서 있죠? 그 부분들을 좀 이제 그 살펴보는 시간으로 좀 그 하루를 좀 이제 오늘 하루 3시간을 좀 채워볼까 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장필호 강사님과 김한주 강사님도, 좀 더 제대로 기본 해석과 심화 상담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따로 이제 그,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는 항상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패턴 분석 실습 역량 강화 시간을 가져요. 예. 그때 또 이제 그 희망하신 내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무료로 이제 그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이제 그 우리 휴먼의 어떤 그 경영진만, 운영진만, 스텝만 모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진단 결과 해석해 드리고 또 이제 그 개발자가 피드백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그렇게도 시간을 활용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혜영 강사님과 안정희 강사님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할애해서 하루 정해서 2월 달 중에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도 있으니 네 분 다 그렇게 기회가 있으니 한번 좀 생각해 보셨다가 이 과정 끝나고 나서 좀 이제 그 한번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역으로 저희들에게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또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좀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좀 수업의 어떤 내역의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그 자존감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실질적인 수업 시간에는 이 자존감에 대한 이 자존감을 좀 이제 그런 원래 어떤 궁극적 기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제 석학의 이론에 의해서 그 휴먼의 어떤 그런 임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표본화해가지고 어떤 좀 이제 그 교수법 형태로 이제 그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수업들은 이제 수업 이후에 PDF로 교환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업, 3일간 수업은 이제 주말에 한번 이제 이거를 또 이제 그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올려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가능을 하도록 해서 그거 이제 그 팀채팅 방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기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가 나갈 거니까 좀 여유 있게 복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 들어갑니다. 예, 또, 그래서 한 50분 정도 수업하고 한 10분 정도 쉬는 형태로 해서 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존감의 어떤 그런 이제 자존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휴먼이 채택한 자존감의 어떤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존감이 또 무엇과 비교되는지 그리고 또 자존감이 또 이렇게 다른 것과 또 이제 이게 같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개념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자존감과 자존심부터 다릅니다. 애초에. 예. 그리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다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휴먼 인큐베이터에서 말하는 자존감이란 혹시 기억나세요? 장필호 강사님? 기억이 좀 안 납니다. 네. 예, 나 제 목소, 예, 자신이 예, 예. 세상에서 얼마만큼 쓸모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느끼는 것. 예. 그러니까 이제 서희석학인 너 세니얼 브랜드 박사의 자존감 이론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자기 자신을 그 있는 그대로 이제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이제 그 자기 효능, 내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쓸모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쓸모가 단순히 어떠한 그런 세상적인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는 필요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필요. 나는 이래서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이래서 이 세상에서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마땅한 사람이야라고 느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그리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어, 이제 도전을 하거나, 이제 또 아울러서 이제 목표를 정할 때에, 특히 수학 문제 풀 때, 특히 좀 약간 공부머리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조금 어려운 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가치 있는 목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겠죠.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오히려 도망치거나 차단하지 않고 도전의식과 흥미를 느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거 왠지 나의 도파민 자극한데? 이런 거 좀 해봄직하겠는데? 그래, 이렇게 좀 부딪혀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뭐 그런 거죠. 그 불닭볶음면,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먹을 때 그 느끼는 그, 더 맵고, 더 이렇게 아픈 맛을 이렇게 내가 먹어냈다는 그런 거. 예, 조금 비유가 그럴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아는 것에 또 비유해보자면 또 이렇습니다. 뭔가를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2019년도에 사회복무를 끝내려고 하던 그 2년차 무렵에 저 최민철과 그리고 저기 이제 2022년도에 갑자기 이제 그 국방하고 척결 강사 자리가 났을 때 그 자리 들어가서 겪었던 일들을 이제 받아들였을 때 감당해 나갈 때 그 최민철과 그리고 지금의 어떤 지금 휴먼 인큐베이터 일을 이제 물려받아서 좀 이렇게 제가 좀 더 개발자의 어떤 이제 단순히 어떤 내담자, 멘티가 아니라 좀 더 그 개발자의 일을 이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최민철 이사로서의 그 사람과 예, 얼마만큼 발전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교를 다른 사람하고 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제 나보다 1년 전에 나보다 그리고 10년 전에 나보다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 지금 장필호 강사님의 그 역사만 해도 지금 좀 그렇죠. 인생의 일대기가 지금 그 40대가 부록이고요. 그죠? 강사님. 그리고 50대가 뭐죠? 7,000명입니다. 2,000명. 네, 예. 그 60대를 또 뭐라고 합니까? 60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때의 그 이전에 또 장필호 강사님의 어떤 그런 또 걸어왔던 길, 지금의 장필호 강사님 걸어가는 길이 사원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빨간색 글씨도 있는 거, 도전의식과 흥미에 딱 그 초점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이뤄 나갈수록 나의 자존감은 이게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나 자신이 얼마만큼 쓸모있다고 여기는 그것에 대한 그 확신이, 힘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익숙하고 자꾸 무난한 목표에서 안정을 찾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뭔가 한번 이렇게 저기 이제 부산에서 금정산 올라갔다 와봤고 그리고 대구에서 803 올라갔으면은 이제 좀 지리산도 가보고 설악산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그 일대에서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이제 내가 이게 뭔가 맞출 수 있는 것만 딱 찾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안정감. 예. 그러니까 급진적인 변화를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사실은 좀 제가 뭐 그런 형태, 그런 이제 성향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옛날에 비해서 이제 안 하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해보고 나서 좀 더 어떤 그런 성공과 실패의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좀 더 성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경우가 더 이제 잦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일이 자꾸 자신을 가둘수록 자존감은 허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또 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분철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꾸 어떤 뭔가를 조금씩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다음 또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또 이 말은 즉슨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통짜로 된 이런 저기 그 커다란 목표를 가지기보다 쪼개서 단계별로 나아가는 그런 형태의 노력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존감이 견고한 사람일수록요, 개인적인 문제나 업무상의 문제에서는 더 나은 대처 능력을 보이고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더 빨리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어떤 그런 이제 말 못할 상황,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비상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빠지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올 수 있냐. 뭐, 예를 들면, 좀 더 비유를 하자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거죠.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정신을 차려서 얼마 만에 빠져나올 수 있느냐. 예.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또 저기 신의 악단이라고 또 북한의 어떠한 또 지금 또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그 북한의 어떠한 그런 이제 그 칠굴 교회에서 어떤 그 이제 찬양단을 꾸려가지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이제 그 이제 거기 뭐 당원들 당원들을 그렇게 또 키워낸 일대기도 이제 있습니다. 또 다른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러한 곳으로 또 이제 그 선교나 사역을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엄청난 또 이제 좀 힘든 지역으로 오지로 그럴 때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좀 탄력성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걸 이제 이겨내 나가면서 그것도 이렇게 좋은 쪽 해결해 나가느냐라는 그런데 어떤 눈금을 봐야 돼요. 그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일 시작하더라도 추진력도 다 강하고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성공한 사업가 중에서 테마는 과거에 두 번 이상 파산을 겪었어요. 일단은 예 정주영 회장 그리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 거저 그 현대와 삼성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후대들에게 그런 이 그룹을 넘길 때에 어떠한 그런 좀 이제 그 경영 수업이 혹독하고 가혹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제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존감을 이제 이렇게 잘 유지해서 곡을 굳건히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그 만들어내려면 이제 그 거듭나게 하려면 그만큼 이제 계속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패한 뒤에도 도전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장 내가 모르는 일일더라도 그것을 전문가로부터 배워서라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결책을 찾고 나면 직접 해결해 나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 바로 이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과거에 두 번 이상 파상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실패한 뒤에도 도전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끊임없이. 예.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해봤어? 예. 그래서 좀 현대 그 그룹의 어떤 그런 저기 아침 식사 문화 똑똑하죠. 예. 저기 아침 4시 반에, 새벽 4시 반에. 예. 온 가족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밥을 차리고, 이렇게 이제 변종주 여사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죠. 예. 그 현대 사람 이제 내조한다고. 예. 그래서 현대 모든 그룹 사람들은 다 이제 그 큰 집 모여가지고 아침 4시만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누구보다도 이제 그 하루의 시작을 빨리 달렸다. 네. 그래서 이것은 회복 탄력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 자존감의 이제 비교. 예. 그러니까 특히 자존감이 이런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관점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못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여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람이다.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가지고 오답노트를 어떻게 작성해서 이제 바이러스 백신을 잘 마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 속담을 굉장하게 그 유산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성취에 초점을 두고 항상 걱정을 삭히지 않는 것도 걱정하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걱정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 그리고 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을 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그런 아이들. 근데 아이들은 더 속상한 건 엄마들의 그런 마인드예요. 예. 엄마들 자꾸 위만 바라보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삶의 질 역시 낮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감사하기보다는 비교나 평가를
이제 토대로 이제 삶의 질 역시 이렇게 낮게 되는 거죠. 계속 자기 자신을 까내리는 것에만 지금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예.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 명언, 이거 장필호 강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그저 만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뿐이다. 예. 이 마인드입니다. 강사님, 혹시, 어떤 내 인생 자서를 쓰신다면, 좀 이제 써볼 만한 그런, 기록에 남길 만한 어떤 그런 성공으로 거듭나게 한 실패가 한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인생 곡선에서. 아니, 뭐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서, 금방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냥 예. 평탄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큰 굴곡 없이, 예,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필호 강사님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이 만약에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이런 이제 일화만 얘기하셨어도 음. 그 사람들이 엄청 놀라워할 만한 일이 최소 두세 가지 있으실 것이다. 예. 또 이제 근데 그만큼 우리가 또 자존감이 견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이제 여기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살아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조차 해도 지금 거기에 내공이 숨어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장필호 강사를 만나는 이제 그 만나 뵙고 지도를 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또 장필호 강사님의 어떤 그 인생 일대기가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또 지도가 될 수 있고 또 역사책이 될 수 있고 네. 그러한 어떤 유산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또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합니다. 자존감의 비교를 계속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자존감 높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야심, 즉 그릇이 큽니다. 그래서 그 장필호 강사님에게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실 때에 그 자존감이라는 어떤 그릇에 이제 그 자기성찰 지능이라는 구슬이 좀 넘친다고 했죠. 하고. 예. 그러니까 그릇을 키우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저의 첫 번째 자존감 점수가 100점 만점 6.3이었거든요. 거기에 자기 성찰 지능이 70점이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그러면 그 65% 이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그냥 막 이제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그릇은 한 다섯 개, 특히 이제 다섯 개만 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제 그 그릇을 차고 넘치는 그런 이제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제 계속 그런 걱정으로 염려로 자리 잡았더라면 저는 진짜 신소장님이 봤을 때도 그렇고 해상사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은 살아서 산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특히 지금 좀 장필호 강사님의 어떤 후예들, 지금 일 학습 병행 지금 그 학생들에게도 지금 그만큼의 엄청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다가 아예 내려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근심 걱정을 많이 하다가 그걸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구슬이 또 그릇보다 또 이제 구슬이 또 모자란 경우도 생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존감이라는 그 그릇과 그 자기성찰의 구슬이 같이 비율이 맞아야 돼요. 80%의 어떤 그런 이제 80제곱미터의 어떤 그 자존감이 있으면 구슬도 한 80개 이상이어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게 뭔가 내 의지와 내 마인드와 계획이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존감도 강점이면서 이제 자기성찰 기능도 강점이면 좋겠죠. 예. 이 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릇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이루겠다고 품고 있는 소망과 욕망,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위한 이제 욕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야심은 꼭 직업이나 부에 관한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정서적인, 지적, 창의적, 영적. 그러니까 영적인 그 부분은 그냥 그 자기성찰 지능을 또 다른 면에서 지금 사실은 그 하워드 가드 박사가 개발한 이제 8가지 자존 지능이 있었죠. 그쪽은 자기 성찰 지능이 이제 자아 탐색, 자기 이해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심화된 지능이 하나 있었어요. 좀 개발하려고 했었던 영성 지능이라고 있었어요. 영성 지능은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영성은 아무래도 좀 더 영적인 부분, 조금 더 이제 이런 신적인 부분 다루는 부분이에요.
이게 뭔가 어떠한 그런 종교, 어떤 믿음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또 이건 있습니다. 자기 성찰질이 많이 높은 사람들은, 이게 특히 좀 특화되게 높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좀 더 철학, 종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뭔가를 이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련을 하는 거죠. 예.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4대 종교. 예. 기독교, 카톨릭, 그 다음에 불교, 예, 유교. 그리고 이제 그 서양에서는 또 이제 중동에서는 또 이슬람교가 있겠고, 예, 등등 있겠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경전을 연구하면서, 그 교리를 연구하면서 어떤 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죠. 하다못해 그 이제 무당, 신점을 보는 분들, 역술인, 이제 이런 사람들도 이제 명리를 따르다 보면요. 그 영성을 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적인, 그러니까 정서적인 성숙 측면까지도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기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을수록 좀 더 이렇게 그 자기성 자체가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데, 근데 또 이제 자기성 자체가 낮으면요. 이거는 이제 자기애적 자존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효능감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면 이제 그 좀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을 고민을 안 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나가려면 자존감은 높아야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되는 거죠. 이 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이 자존감이 이게 동력이에요, 동력.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어떤 그런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존감이 약하면 동력이 약해요. 그래서 뭔가 야심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힘도 없고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바로 그런 그 동력의 약한 동력의 원인천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적어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한강으로 가야 되는데 한강을 넘어서 이게 좀 이렇게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낙동강에서 이제 낙동강 금호강에서 이제 대구도 낙동강이 있죠. 예. 그러니까 낙동강 상류만 해도 좀 이제 그 사람은 좀 높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낙동강 하류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예. 바라는 것도 적고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되면 적게 됩니다. 왜냐?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릇을 키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키워야 합니다. 키우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사는 경우들이 많아서 주로 이제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예.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존감이 높거나 이런 낮은 경우에 모두 이제 어떻다? 이게 어쨌든 자존감은 저절로 강화되고 이제 그것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경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뭔가 이제 그 도전을 하고 성공적으로 많을수록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성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다? 자존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그리고 무조건 높아야만 됩니다. 예. 근데 자존감이 이제 낮은 경우에는 어, 계속 기회가 와도요. 그러니까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인큐베이터 이제 1강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할 때 부탁드리는 게 있었죠. 잠시 자신의 전문 분야 내려놓고 휴먼을 한번 스펀지처럼 좀 받아들여다 보시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인지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그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세상이 엉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뭔가 알아보기도 전에 그냥 툭 이렇게 그냥 이제 그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좀 이제 접할 때에는, 이제 너무 경계하지 말고 한번 무엇인지 한번 느껴보고 접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비인지적인 접근, 인지적인 접근을 가지고 이제 1, 2단계 생각을 한 다음에 3단계의 판단을 해야 한다.
라고 저희 휴먼 인큐베이터에서는 이렇게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비교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존감 높을수록 자신의 풍요로운 내면 세계 감각을 반영해서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더욱 강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다채로운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점점 더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모두를 경험하고 수용하면서 이제 그 자신을 표현하고 이제 나누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집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관점은 계속 이렇습니다. 자신을 자꾸 뭔가가 증명하려고 해요. 뭔가 이게 뭔가 결백하고 억울한 걸 풀어야 돼요. 이게 그런 느낌이 싫은 거예요. 애초에. 사실은 좀, 이 직장에서도 특히 갑자기 군 직장에서 이제 일 가니까 이렇게 딱, 뭐,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원하는데, 근데 이제 자꾸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아니다. 예. 근데 그것은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자꾸 증명해 보고 싶고, 자꾸 뭔가를 이제 결백을 밝혀서 이제 그걸 어떻게든지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어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이제 꼭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진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뭔가 좀 빈틈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싫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이 뭔지를 계속 증명하려고 하게 됐고요.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를 통해서 사실 진짜 모습을 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려는 욕구와 증명 욕구는 이게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좋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그러니까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지 않고 남의 평가로 인해서 이제 나를 이렇게 저기 이제 판단하고 나아가는 형태가 좀 많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경우에는 이렇게 자꾸 뭔가 뼈대가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자꾸 이렇게 시선에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에 자꾸 돌려 있으면은 이게 자꾸 실패한 쪽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나도 소중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존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관대하고요. 정직합니다. 예. 그리고 더 소탈하고 털털한 모습을 보여줘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허심탄회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죠. 왜냐? 자신의 생각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제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확성,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네,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고 이런 형태의 절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받아들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서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반응에 어떤 불안감을 느끼거나 이제 그 하기 때문에 자신이 느낌과 생각이 분명하게 하기보다는 자꾸 이게 뭔가가 애매모호한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특히 돌려 말하는 걸 많이 해요. 예.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그냥 그게 소신이야. 그 사실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떠한 좀 이제 약간 정치적 중립성? 모호성을 약간 이제 연상케 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왜냐?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그래서 좀 결정에 있어서 엄청난 장애를 겪어요. 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 대한 이런 좀 관점의 비교를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둠은 어둠을, 빛은 빛을 불러들이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점점 더 어둠 속으로 가는 거고요. 밝은 걸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점점 더 이제 이게 햇빛이 있는 곳, 점점 더 밖을 이렇게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겠죠. 예, 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관계보다는 성장이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이제 관계를 맺을 경향이 높습니다.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극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자연스럽게 공허하고 의존적인 사람보다는 좀 더 생기발랄하고 좀 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 마키아벨리 뭐 군주론도 이제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한비자의 성악설을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은 본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 특히나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도 뉴턴의 개발, 이제 개발해서 원래의 그걸로 자꾸 돌아가는 본성이 있다. 얘기했죠.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자존감을 지닌 사람에게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서로 그래야, 그러면서 공감각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철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서로 정반대 성향이 서로를 이렇게 자석처럼 끌어당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존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자존감이 이게 한 장 반짝을 칠 때는 너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MBTI로서도 I 성향인데 이게 E하고 안 맞더라고요. 정말. 예. 그러니까 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들은 어딘가 나갔으면은 이렇게 어딘가 이제 다 한번 둘러보고 와야 돼요. 저는 이마트 가면 이마트 가서 양장피 사기로 했으면 양장피만 사올 수 있습니다. 그 큰 데를 가서도. 근데 그 이마트를 가놓고 양장피만 사왔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세일하는 거 없는지, 또 고기는 어떤지, 또 다른 또 이제 그런 뭐 이제 와인 가격은 어떤지 그런 것도 보고 왔었어야지. 예, 이런 데서 이제 마인드 차이 난다는 거예요. 네, 안전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네. 예. 그리고 자존감이 이제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 찾게 돼 있어요. 아이고,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어, 그러니까 그 의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소울메이트라는 그런 용어 있죠. 예. 그래서 그 단짝 친구, 이 소울메이트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 의해서 서로와 같은 성향, 서로와 같은 자존감의 어떤 그 점수를 지닌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는 I끼리 맞고, E는 E끼리 맞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 최악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의 형편없다고 여기는 그런 좀 자신을 너무 되게 이제 나쁘게 평가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인데요. 이제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서로 썩 그렇게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MBTI에서 아이끼리 만나는 거하고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가 또 다른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이 그 흐름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좀 이제 여기고 살펴서 이게 좀 특히 앞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학생들을 좀 다룰 때에 그들을 또 관리할 때에 좀 이제 그런 좀 자존감들을 좀 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일수록 타인을 대할 때 존경심, 관대함, 선의를 보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타인을 이제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인 존재라고 여기지 않을 뿐더러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귀한 사람인 내가 귀한 만큼 상대방도 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게 여깁니다. 이 규칙으로 이제 여깁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이렇게 뭐 거부, 모욕, 배신 당할 거라고 처음부터 두려워하거나 뭔가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가치와 자율성을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잘 발달된 감각은 친절함, 뭐 관대함, 사회적인 협동, 상호부조 정신과 의미심장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다? 이제 그런 친절함, 관대함, 사회적 협동, 상호부조 정신,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자극들, 정서적인 지원들 사이에서 각각의 영역이 또 부분이 의미심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존감이 또 높은,
이제 경우에는 개인의 행복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어떤 그런 이제 지수, 뭐 점수가 개인의 행복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자존감이 낮을수록 불행한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 걱정은 두려움 많거든요. 동력이 약하니까 뭔가 하기보다 그냥 가던 대로 가야지 하는 느낌이 이제 계속 들어요. 예. 이것은 제가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간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존감 낮은 시절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자존감을 높여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번 이제 5년 전까지만 해도 53.1점으로 크게 높였어요, 자존감을. 그런데 이게 이 국방부 이 기관으로 가가지고 한번 이제 첫 해에 한번 그 여군들한테 신고식 엄청 세게 대하고 나서 자존감이 또 이게 50점, 40점 이렇게 낮아진 적이 있어요. 또 거기서 이런 일들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런 흐름이 변화가 맞더라고요. 예. 따라서 이제 자존감이 낮을수록 뭔가 동력은 약하고 걱정은 많고 그리고 나 자신이 자꾸 이렇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저기 이제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 제 자존감과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또 자존감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쓸모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제 자존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좀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또 모습 비치면서 열심히 참여하면 되잖아 하는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나 충분히 이 감사 과정 끝낼 수 있어. 이걸 끝내고 나면 이제 감사 또 솔루션도 함께 하면서 하나의 솔루션도 배우게 되고 내가 그걸 또 거듭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솔루션 내 걸로 만들어서 또 다음번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자존감 영역 내가 해석해 줄 거야. 그리고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서 또 학생 관리할 거야. 이러한 그런 이제 믿음. 예. 이것이 바로 자기 신뢰감의 약자인 바로 자신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과 과제의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개념을 말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자신의 능력을 얼마만큼 높이 평가하느냐. 이 자신감은 또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 본인의 일을 높게 평가하고 과제나 그런 이제 좀 과제 이런 난이도를 좀 이렇게 아이고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이게 분명히 어딘가 출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느끼고 시작하는 거가 이제 자신감을 굉장히 높여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좀 엄격하게 평가하고 어떤 과제를 너무 크게 본다면 예 자신감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제가 휴먼 이큐베이터 강사 과정을 지금 이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긴장돼요. 그리고 설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할 때마다 좀 발전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걸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또 요구하는 그런 엄격한 조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여기서 제가 너무 저 자신을 이렇게 자꾸 까고 내리고 이런 이 강사 과정 너무 크게 여긴다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그 앞의 경우를 지금 이제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한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제 예. 지난 첫 시간에 김한주 강사님 이제 해석해 드리면서 건강한 자존감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이 건강한 자존감의 형성 구조는 어떻게 된다고요? 좀 기억나십니까? 채팅을 해주셔도 좋아요. 예. 한 5초만 기다렸다가, 뭐 좀 따로 어떤 걸 생각나시는 게 없다고 하시면은, 예. 제가 정답을 오픈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휴먼 인큐베이터 자존감 영역 해석할 때에도 무조건 설명이 돼야 되는 어떤 핵심 뼈대입니다. 자아 존중감은 영 유아기 때부터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내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채팅하셨구나. 예, 이렇게 또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매주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저기 이걸 해요. 예, 그래서 매번 내담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상을 먼저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나서 내담자를 만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뒀다가 강사과정 끝나고, 이제 좀 필요하신 분들, 이제 안전인 강사도 마찬가지고, 신혜영 강사도 마찬가지고, 한번 저기 평일 저녁에 줌으로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해석해 줄 시간 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좀 더 수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업에 집중하기로 했고, 어떤 교환의 수업을 좀 더 좀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면,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진단 결과를 보면서 그걸 보는 거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예.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효능감 뭐냐? 내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아 존중감은 어떤 나의 내면적 가치, 정성적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비인적인 거가 되겠죠. 근데 자기 효능감은 아동기 이후에 뭔가를 배우고 접하면서 이제 얻게 되는 지식, 습득하는 지식,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곧 내가 어떤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됩니다. 내가 무엇이든 잘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거죠. 따라서 건강한 자존감 이렇게 집 형식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제 그 밑에 어떤 그 자아 존중감이라는 터파기, 기초공사가 제대로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제대로 깔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자기 효능감이 발휘가 됐을 때에 건강한 자존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자아 존중감이 밑바탕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자기 효능감이 발휘될 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 존중감은 그 영유아기 형성되는 거예요. 예, 영유아기 때 엄마로부터 무조건 사랑을 받아서 청소년기 때 이제 이것이 70% 거의 이제 형성이 된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으로 30%를 성인기에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자존감은 형성 중에 있고 완성 중에 있는데, 그런데 거의 70%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정서적인 지원이 바로 자아 존중감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존감 점수가 보통 2라면 아무래도 내가 살아왔던 환경 때문에 어떤 그런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정서 지원의 어떤 정도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저는 부모님 정서 지원 잘 받았는데 점수가 왜 낮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미 어른 된 자아가 그때 부모님이 바쁘셨는데 그 정도 해주신 거는 그거는 감사하게 여겨야지. 이렇게 나를 교육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이 자존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어렸던 자아로 판단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때 느꼈던 자아.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비록 제 자존감은 50점이지만 뭐 부모님이 맞벌이도 하셨고 뭐 저기 또 뭐 저기 제가 그 부모님 역할 대신해도 되긴 했지만 그 정도 부분 잘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서적 지원을 잘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해석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린 시절을 좀 아프더라도 다시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솔루션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자존감과 유사 단어가 또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너무 이렇게 저기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정을 것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저기 그냥 이게 자뻑이 그냥 이제 막 되는 사람 있어요. 뒷담 아닌 뒷담화를 하자면, 나 왕년에 이랬어. 특히 나 왕년에, 진짜, 나 때는 말이야. 좀 이거가 강한 사람들. 말이야.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시험을 왜 못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나니까 이거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저기 이제 씨 뿌리듯이 그냥 막 하는 사람들, 막 저지르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질러 보고 하는 거하고요. 부딪혀 보면서 해 나가는 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자만심입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평가를 하는 바람에 그 자신감이 너무 과다해서 일을
망칠 정도로 막 벌리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만심, 그러니까 이 자만심, 그러니까 이 자, 심, 자, 뭐 감, 이런 부분들 했을 때 이렇게 자존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면 뭐, 아, 전 좀 자존심이 높으니까, 이렇게 자존심이 높은데 이렇게 뭔가 뭐 내가 얼마만큼 일을 잘하는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또 당당한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다 일부분 되겠지만,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자존감과는 또 다른 개념이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또 특히 기업가들 가진 어떤 그런, 이제 대대로 이렇게 뭔가 기업을 물려주는 이제 그 기업인들 가지는 마인드인데요. 바로 이것은 자부심입니다. 자신의 기본적 능력과 가치를 경험할 때에 느끼는 것이 자존감이라면 이제 자신의 행동과 성취로 인해서 더 분명히 인식하는 만족감입니다. 따라서 자존감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숙고한 뒤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자부심은 이제 자신이 이룬 성과를 생각한 다음에 해냈다라고 해냈다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 현대와 삼성이 해냈다고 이제 여기는 것들.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다? 바로 자부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자부심은 허풍, 자랑, 오만한 거하고는 아까 말했던 자만심하고 또 다른, 오히려 자만심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으로 이게 보여주기식의 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있는 그대로 즐기는 거죠. 느끼고. 예. 이렇게 또 자부심까지 다뤄봤습니다. 또, 예, 한 3분의, 또 오늘 수업의 3분의 1차시를 벌써 지금 끝냈는데요. 고생하셨고요. 10분 정도 쉰 다음에 8시 1분에, 저기 2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10분 쉽니다.